사과는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영양소도 풍부한 과일입니다. 거기에 맛이 있기까지 하죠.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과 같다는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텐데요. 서양에서는 사과를 매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죠. 하지만 사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과를 먹는 방법이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어떤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뛰어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는 사과를 꾸준히 먹은 여성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최대 24%까지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사과를 먹게 되면 활기차고 기운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밤에 먹는 사과가 독이 아니라고 하지만 밤에 사과를 먹게 되면 사과의 섬유질로 인해서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배변과 위액 분비가 촉진되어 장이 안 좋으시거나 예민한 분들의 경우에는 속이 불편하여 잠을 설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핀란드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를 자주 먹게 되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 또한 현저하게 낮춰주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과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어떠한 음식이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과를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위식도염이나 속쓰림이 잦으신 분들은 아침에 사과를 더더욱 드시면 안 됩니다. 식도와 위장 점막이 약하거나 염증이 있는 사람이 아침에 공복인 상태에서 산도가 높은 사과를 먹게 되면 오히려 속쓰림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식전에 사과를 드시지 말고 오히려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의 천연 당 성분이 장내에서 반류가 되어 배에 가스가 차게 되고 장내 수분을 끌어들이면서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찬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사과는 기본적으로 찬 성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이 차갑거나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과를 상온에 보관하시거나 아침보다는 오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월경 중에 있는 여성분들도 아침에 차가운 사과를 공복에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게 되는데요. 봄에는 꽃가루가 평소보다 많이 날리게 됩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식물성 식품과 꽃가루 항원이 교차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꽃가루 식품 알러지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림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와 순천향대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은 전체 화분증 환자 10명 중 4명에게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화분증 환자에게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식품 중에 복숭아 다음으로 사과가 2위에 올랐습니다. 피부 증상, 호흡기 증상과 심혈관 증상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지만 사과를 드실 때 무심코 하는 행동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갈변된 사과를 먹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과를 먹다가 남게 되면 밀폐용기에 담아두거나 아니면 접시에 그대로 두고 조금 있다 먹어야지 하면서 깜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의 껍질은 그 자체로도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사과의 독성 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과를 자르거나 혹은 껍질을 벗기는 경우 상처가 나 있다면 그때부터 산화작용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과를 바로 먹지 않았을 때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바로 갈변 현상인데요. 이 갈변 사과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를 노화시키고 암이나 동맥경화,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치매까지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뇌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를 죽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갈변된 사과는 드시지 마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라도 껍질을 벗기지 말고 드시거나 그래도 껍질이 싫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관하실 때 소금물이나 설탕물에 담가 두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산소와 사과의 접촉을 막아주기 때문에 갈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서 씨를 먹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가끔 사과의 씨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 믹서기에 갈아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사과의 씨는 꼭 완벽하게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씨에 청산가리 계통의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과 한 개의 씨에 들어있는 독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10개 정도에 해당하는 씨를 모두 먹었을 때 치사량이 됩니다. 하지만 몸무게가 적게 나가거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량으로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사과를 살 때는 어떻게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사과를 고를 때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마트에서 과일을 살 때 겉이 매끄럽거나 혹은 예쁘게 생긴 과일을 구매하실 텐데요. 사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일을 구매할 때 그렇죠. 하지만 사과의 경우에 유독 겉표면이 매끄럽다면 혹시 인공적인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끔은 사과가 맛있어 보이도록 유동 파라핀을 발라서 코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유동 파라핀이 인체에 흡수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고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사과의 껍질에 있는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어떻게 씻어야 깨끗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유기농 사과를 사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과를 씻을 때 흐르는 물 아래서 손으로 살살 비벼가면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으면 이물질이 다 제거되기는 하지만 물에 3분 이상 담궜다가 물에 씻으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물에 식초나 베이킹소다 등을 이용하면 사과에 붙어있는 중금속, 균, 잔류 농약까지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대충 씻게 되면 이 유동 파라핀 코팅제는 40%에서 55%만 제거되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또한 사과를 구매하실 때 겉면이 약간 거친 느낌이 있다면 코팅제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과는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 영양소와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혈당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먹으면서 효과적으로 내장 지방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